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어린 사장 어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드디어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기대해 주셨던 이제 지금 딱 준비하면 무조건 팔리는 봄 소싱 제품 추천을 가져왔습니다. 저번 영상과 마찬가지로 제가 네이버 데이터랩과 아이템 스카우트에서 팔릴 만한 키워드들을 추출을 해가지고 갖고 온 자료고요. 여러분들이 봐주셔야 될 게 제가 이 소싱 제품을 고르는 기준 자체가 초보분들이 지금 당장 접근하셔도 충분히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제품, 초보분들도 충분히 접근해서 매출을 내실 수 있는 그런 제품들 위주로 제가 갖고 왔어요.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해볼 건데요. 다오니 님이 끝까지 하면서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돈 법니다 라고 댓글을 주셨는데, 제가 이 댓글을 한번 읽고 시작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번 바로 직전에 영상에서 제가 크리스마스 추천 제품이라든지 겨울 제품 관련해서 추천해드렸고, 심지어 제품까지 찝어드렸잖아요. 제품 찝어드린 거를 그대로 사입을 하셔서 지금 매출을 내셨다고 카페에다가 인증을 해주신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들도 소싱 추천을 듣고서는 그냥 흘러 넘기는 게 아니라, 아, 이런 것도 있었구나, 어사님이 왜 이런 거를 팔린다고 할까라고 직접 한번 이 영상이 끝난 다음에 한번 직접 알아보시고 실제로 소싱 해보시고 한번 업로드 해보시고 이게 진짜 팔리는지 안 팔리는지 왜 팔리는지를 좀 분석해 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실행을 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추천해 드리는 제품을 소싱하고 소싱하지 않고는 이제 여러분들의 자유긴 하지만, 저는 분명히 팔릴 만한 제품들, 팔릴 만한 키워드인 것을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실행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생각보다 봄이 금방 오기도 하고, 봄 시즌 지난 다음에 여름도 정말 금방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 너무 손 놓고 조금 놀면서 이렇게 그냥 봄쯤 3월쯤 하면 되지, 2월 말쯤 하면 되지라고 손 놓고 있으면 생각보다 그 시즌이 금방 와서 그 시즌을 놓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상반기를 그대로 놓치게 되겠죠.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바로 여러분들도 실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쓴소리 이제 그만하고 바로 시작할게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네이버 데이터랩과 아이템 스카우트에서 작년 3월부터 5월, 5월부터 7월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서 봄 소싱, 봄에 팔리는 제품들 위주로 소싱을 했고요. 그거 외에도 5월, 7월까지도 계속해서 이 트래픽이 유지되는지도 체크하면서 그런 체크한 키워드들 토대로 제품을 가져와 봤습니다. 항상 저는 강의 전에 여러분들께 설문조사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카테고리를 좀 위주로 좀 봐줬으면 좋겠느냐, 이런 것들을 투표를 하거나 아니면 댓글로 뭐 남겨주시라 이런 식으로 커뮤니티에 미리 글을 남겨드리는데, 그때 가장 많이 댓글이 달렸었던 거는 이제 패션 잡화, 인테리어 소품, 생활용품, 패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번 영상에서 중점적으로 다룬 거는 이제 패션 잡화나 인테리어 소품, 생활용품 위주로 좀 봤고요. 패션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365일 동안 팔릴 만한 제품들을 지금 소싱할 때지, 봄, 여름 시즌 제품들을 지금 소싱하기엔 조금 이를 때요. 왜냐면 패션 같은 경우는 그 시즌에 조금 닥쳐서 물건들이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패션을 하시는 분들, 물론 패션 준비하긴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패션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뭔가 시즌성 제품을 소싱하시기보다는 365일 동안 판매될 수 있는 베이직한 기본, 내가 365일 동안 무난하게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을 하시면서 소싱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봄 시즌 제품 추천은, 첫 번째는 쿨매트예요. 쿨매트. 쿨매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봄 시즌에 엄청나게 큰 매출이 있을 거다 이런 것보다는, 봄 시즌부터 준비하셔서 후기를 쌓아가시면서 여름 시즌에 빵 터트려야 되는 제품이거든요. 그리고 이 쿨매트를 왜 첫 번째에 넣었냐면, 여러분들이 초보분들도 정말 쉽게 소싱해가지고 업로드해서 내가 판매까지 이루는 경험을 해볼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서 갖고 왔어요. 그래서 쿨매트 같은 경우는 어떤 키워드가 좀 연관 키워드로 있냐면, 여름 쿨매트, 그리고 쿨매트 싱글, 강아지 쿨매트, 이런 연관 키워드를 제가 넣은 게 왜냐면요, 이 쿨매트 자체라고 하면 사실 여러분들이 약간 감이 안 오실 수 있잖아요. 아, 쿨매트? 쿨매트가 어떤 걸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감이 안 오실 수 있는데, 제가 이 연관 키워드를 넣은 게 여러분들이 쿨매트 중에서도 여름 쿨매트라는
키워드에 맞는 쿨매트 싱글에 맞는 강아지 쿨매트에 해당하는 이런 제품들을 하셨으면 해서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쿨매트를 하실 거면 추천드리는 게 쿨매트 싱글 사이즈나 강아지 쿨매트 요 제품을 조금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쿨매트 같은 경우는 가격대를 보니까 아무래도 여름 제품이라서 지금 당장 판매가 뭔가 일어나진 않아서 그렇게까지 판매가 잘 된 제품들이 그렇게까지 눈에 보이진 않는데 대충 제가 훑어보니까 거의 1만 원에서 2만 원대더라고요. 물론 사이즈가 작은 제품들은 1만 원대 그리고 사이즈가 조금 큰 제품들 그런 거 같은 경우는 2만 원대에 주로 판매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적인 특징을 보자면 사실 제가 말씀드렸죠.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리고 제가 영상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보다 뭔가 특이한 거, 화려한 거를 그렇게까지 좋아하지 않는다. 무난한 거, 데일리한 걸 좋아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소싱할 때 망하지 않으려면 조금 더 무난하게 리스크를 줄이고 가고자 한다면 무조건 깔끔한 디자인, 심플한 디자인 이런 것들로 준비를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무난한 디자인, 심플한 디자인으로 골라주셔야 하고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이 제품이 언제 많이 쓰이냐를 좀 봐주셔야 돼요. 물론 소파나 의자에도 많이 깔지만 제일 많이 쓰이는 용도는 아무래도 잘 때죠. 잘 때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잘 때 쓰일 수 있는 용도로 쓸 수 있는 쿨매트를 소싱을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무난하게 리스크 없이 판매를 하실 수 있을 거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제가 중국에서 이 제품 관련한 것들을 좀 검색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는 사람이 쓰는 것도 아무래도 시즌 제품이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많이 있진 않았어요. 그리고 강아지 제품들은 아무래도 업체가 한정적이다 보니까 이런 업체들은 365일 동안 같은 제품 계속 오픈을 해놓는 편이긴 해요. 그래서 강아지 제품들은 좀 많이 보였고 사람 제품들은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막 소싱할 만한 그런 업체는 못 찾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격대를 보면 평균 15위안에서 28위안 정도 하더라고요. 이게 한국 돈으로는 얼마냐? 250 정도를 곱했을 때 3,700원에서 7,000원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가가 3,700원에서 7,000원 정도고 제가 이 소싱 추천 같은 경우는 초보분들이 조금 더 쉽게 판매를 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제품들 위주로 갖고 온 것도 맞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제가 마진율을 3배 무조건 볼 수 있는 그런 볼만한 그런 제품들 위주로 제가 좀 준비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품 같은 경우도 이런 쿨 매트 같은 경우도 우리가 3배, 4배 마진을 볼 수 있다. 물론 4배 마진까지는 조금 힘들 수 있겠지만 3배 마진까지도 내가 원가가 괜찮은 제품을 소싱을 한다면 지금부터 움직인다면 충분히 마진율 유지하면서 가실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나아가서 쿨매트 같은 경우 해보시는 거를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생활 잡화 쪽 하시는 분들이라면 쿨매트 쪽도 너무 괜찮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저는 사람용 쿨매트뿐만이 아니라 강아지 쿨매트도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사실 원래는 제가 구독자분들께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강아지 용품, 애견 용품 이런 것들이 사실 시장이 커지고 있는 건 맞지만 그렇게까지 엄청나게 사람 제품만큼 아직까지 그렇게 큰 매출이 올라오고 있진 않다. 아직까지는 블루오션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강아지 쿨매트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구매 전환율도 꽤 일어나는 키워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아지 쿨매트 정도는 한번 해보실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강아지 쿨매트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작아서 중국에서도 저렴한 제품들이 많이 있었고 그만큼 한국에서도 이제 가격이 조금 많이 저렴하겠죠. 그래서 객단가가 조금 낮을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쉽게 조금 더 소싱을 해서 조금 특색 있는 제품 또는 뭔가 내가 내 취향을 좀 녹이거나 사실 취향을 너무 녹이시는 건 비추천드리긴 한데 어쨌든 내가 조금 더 애견인이라면 내가 한번 사용을 해볼 만한 그런 제품들 위주로 소싱을 해서 준비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봄 시즌 제품 추천 두 번째는요. 휴대용 우산입니다. 휴대용 우산. 휴대용 우산 같은 경우는 이제 초경량 우산, 경량 우산, 암막 우산, 양산 이 세부 키워드, 연관 키워드를 위주로 좀 판매가 되는 경향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산을 준비를 해주실 때도 이거를 감안을 해서 주문을 소싱을 해주셔야겠죠. 지금 보시면 이런 우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판매가가 많이 낮아요. 어떻게 보면 최저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부서진 시장?
망가진 시장이긴 한데 그래도 해볼 만한 제품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시장 자체를 지금 당장 들어가서 뭔가 큰 매출을 여러분들이 지금 입장에서 하기에는 좀 마진율이 좀 박할 수는 있겠지만 이 제품을 추천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작년에 어땠죠? 여름에? 햇빛도 세기도 했고 그것과 더불어서 정말 소나기가 너무 많이 왔죠. 장마도 길었고. 그러면 우산이 정말 미친 듯이 팔려요, 정말. 그러면 그 미친 듯이 팔리는 그 트래픽 자체가 어떻게 보면 마진이 조금 적긴 하더라도 그 마진 적은 거를 충분히 받쳐줄 만큼의 트래픽이 발생하거든요. 물론 올해도 비가 많이 올까? 이거는 사실 의문이긴 하지만 그런 환경적인 요소를 어느 정도는 대비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우산 준비하신 분들, 대형 셀러분들 정말 미친 듯이 판매했고 오히려 재고가 없어서 못 판매할 정도로 정말 큰 매출을 낼 수 있었던 그런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분들만 뭐 제품당 막 몇 억, 몇십억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그래도 여러분들이 초보지만 지금 단계에서 조금 내가 먼저 움직여서 준비를 해서 후기 쌓아서 시즌 때 조금이라도 트래픽을 조금이라도 낙서 효과처럼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다면 충분히 이 제품도 괜찮을 것 같다 해서 제가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만 원 이하로 맞춰주시는 게 포인트고요. 작은 사이즈, 경량 제품을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언제 비가 올지 몰라서 가방에 넣고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여자분들이 많이 사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 체크하셔서 소싱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가격 저렴하게 퀄리티는 너무 막 좋거나 고퀄리티 이런 제품 하실 필요 없어요. 우산은 그냥 보통 정도의 퀄리티면 됩니다. 보통 정도. 쉽게 안 망가질 정도라는 게 뭐냐면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만 쓸 수 있을 정도면 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2년, 2, 3년, 5년 이렇게 써야 되는 튼튼한 그런 우산, 정말 좋은 우산 이런 퀄리티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적당히 괜찮은 퀄리티 있잖아요. 그런 무난한 제품을 찾으신다면 잘 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산 같은 부분도 작년에 어떤 게 잘 팔렸나를 찾아보면 우산도 예전에는 투박한 우산 이런 것들 요런 제품들 많이 나가긴 했는데 사실 이런 제품들 소싱하셔도 충분히 잘 나갈 수 있는데 작년 트렌드는 뭐였냐면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어느 정도 너무 투박하지 않은 이런 우산들이 조금 더 판매가 잘 되더라. 왜냐하면 여성분들이 많이 사시는 제품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산 기능, 그러니까 UV 암막 차단 뭐 이런 것들이 기능성이 조금 들어가면 좋겠죠? 근데 생각보다 웬만해서는 거의 다 들어가 있긴 해요. 그래도 없는 제품 사시면 그거는 이제 내가 어필하기에 좀 애매하다.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검색을 해서 보니까 13 위안에서 25 위안 그렇게까지 엄청 저렴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것도 내가 발품 팔아서 뭔가 이제 거래처랑 협상을 해서 뭔가 이제 가격을 맞출 수 있다면 충분히 팔아볼 만했고요. 한국 원가로 3,200원에 6,700원 정도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어떤 느낌이신 줄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제 구독자분들은 조금 먼저 움직이시면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요. 레인부츠입니다. 레인부츠가 뭐냐면요. 여름에 신는 장화예요. 이 레인부츠의 주 타겟은 누구냐? 여자예요. 그냥 여성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남성용 장화를 사시면 안 되고요. 무조건 여성용 패션 장화를 사셔야 돼요. 그래서 여성 레인부츠 장화, 여성 장화가 연관 키워드로 떠올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실 것도 이제 여성용 장화를 하셔야 되는데 여성용 장화를 하실 거라면 투박하면 안 됩니다. 투박하면. 무조건 디자인적으로 조금 어느 정도 세련되거나 아니면 장화 느낌이 나면 안 돼요. 사실 이 제품이 지금 잘 팔린다고 나와 있긴 하지만 이 제품이 잘 팔리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단지 가격이에요. 가격. 근데 사실 이런 시즌이 오면 이렇게 가격 최저가로만 승부하는 제품은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 여러분들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여성분들이 얼마나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여성분들 장화, 레인부츠 사실 때 어떻게 사실 거예요? 단지 싼 제품 사실 건가요? 아니잖아요. 예쁜
예쁜 제품, 내가 조금 더 주더라도 예쁜 제품 사실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당장 최저가에 맞추지 않더라도 조금 더 가격대가 괜찮고 내가 이 시즌에 맞춰서 재고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을 만하게만 좀 준비를 하시면 충분히 여름 시즌에 레인부츠로도 조금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레인부츠가 진짜 제가 너무 아쉬웠던 게, 레인부츠 준비하긴 했어요. 근데 작년에 중국에도 홍수처럼, 어쨌든 제가 듣기로는 홍수라고 했는데 홍수도 나고 진짜 엄청나게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이 레인부츠 공장이 생각보다 중국에도 우리나라보다 많긴 하지만 중국 안에서만 봤을 때는 레인부츠를 만드는 공장 자체가 좀 적어요. 그래서 그 레인부츠 자체가 한국에 그렇게까지 많이 수입되지 않았어요. 중국 자체에서도 굉장히 물량이 커버하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우리가 미리미리 움직여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제가 아쉬웠던 게 뭐냐면, 작년에 정말 잘 팔 수 있는 시즌에 뚝 끊겼어요, 재고가. 정말 그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주변 셀러분들도 보니까 거의 대부분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장화를 조금 내가 잘 준비할 수 있다면 충분히 잘 판매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평균 가격대를 보면 26위안에서 42위안 정도 가격대를 구성하고 있고요.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이 있거나 디자인이 있는 제품 같은 경우는 52위안까지도 올라간다 봐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대충 상품 평균 원가를 7,800원에서 12,000원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장화 이거 레인부츠 말씀하시는데, 신발류는 사이즈 색상 많아 초보자가 하기엔 빡세요. 신발은 사이즈가 다양해서 초보가 하기엔 재고 부담이 좀 있지 않을까요? 하시는데, 사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하실 수 있는 게 없어요. 진짜로. 단호하게 말씀드리는데 생각보다 하실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왜냐면 재고가 많다고 하시는데 사이즈별로 만약에 내가 5단위로 225부터 250까지 구비하기가 힘들 것 같다면 스몰, 미듬, 라지 아니면 또는 미듬, 라지라고 해서 여자들이 착용하는 240, 250 사이즈로만 이제 구비를 해놓으신던가 하실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 두 가지 사이즈도 준비를 못하겠다, 너무 부담된다 하시면 사실 하실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정말 요거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더 더불어서 이제 색상이 너무 많아서 초보자가 하기엔 빡세요 하시는데 왜 색상을 다 하실 생각을 하세요? 제가 오늘 약간 좀 뭔가 여러분들께 채찍질만 하는 것 같긴 한데 이거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해요. 내가 부담이 되면, 내가 색상 여러 개 하기가 부담이 되면 내가 봤을 때 팔릴 만한 제품 색상 하나만 하셔도 돼요. 그리고 제가 너무 뭐라고만 하는 것 같으니까 하나의 더 팁을 드리자면, 여자분들, 여성분들 신발 생각해 보세요. 신발 뭐 색깔 여러 개 하실 필요가 있어요? 민트 색깔, 뭐 초록 색깔, 빨간 색깔, 핑크 색깔 이런 것들 하실 필요가 있나요? 그냥 블랙 색상, 아이보리 색상, 베이지 색상 이런 무난한 톤 하시면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장화 같은 거 은근 무게 부피도 크고, 맞아요. 요거는 맞아요. 요거는 진짜 맞습니다. 장화 같은 거 같은 경우는 부피가 좀 있어요. 그래서 250을 곱하면 안 되고 한 300에서 400 정도 곱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맞는 가격대 제품들을 잘 발품 팔아서 갖고 오시는 게 맞습니다. 그거에 맞는 가격대를 갖고 오셔야 되고, 그리고 거기와 더불어서 장화 같은 거는 이제 여러분들 이걸 듣고서 이거 이렇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냥 패스하시면 돼요. 제가 준비한 내용들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봤을 때 내가 충분히 해볼 만하다 하는 제품에 접근하시면 돼요. 너무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사업은 실행력이거든요. 고민하면 제가 장담하는데, 제가 추천드린 이 키워드 내에서 분명히 이걸로도 매출을 충분히 뽑아내시는 분들이 나오실 거예요. 근데 그분이 되시느냐 아니냐는 본인의 선택이고, 그 제품이 무엇이냐도 본인의 선택이에요. 그거에 맞춰서 움직이시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저는 제가 봤을 때 팔리는 제품, 그리고 마진율을 가져갈 수 있는 제품, 초보분들도 조금 더 쉽게 도전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이시냐는 본인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이제 봄 시즌 제품 추천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커플 잠옷입니다. 커플 잠옷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원래는 여름 잠옷을 추천드리려고 했는데, 여름 잠옷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봤을 때 여자 여름 잠옷 같은 경우 그렇게까지 마진율을 볼 수 있는 게 지금 당장은 크게 없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여자 잠옷은 조금
박리담의 길로 좀 들어선 것 같아서 그래서 커플 잠옷으로 저는 키워드를 조금 틀었습니다. 여러분들께 추천드릴 때. 그래서 커플 잠옷을 만약에 준비를 해주실 거라면 여름 커플 잠옷 세트, 여름 잠옷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 보시면 이제 이런 조금 무난한 무드, 여행 가서 입을 수 있는 무드 또는 약간 이런 커플 잠옷을 맞춰 입는 사람의 나이대가 어떻겠어요? 조금 푸릇푸릇하겠죠? 그거와 맞춰서 좀 준비해 주시면 되고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떤 제품이 딱 잘 팔린다 이런 것들보다는 본인이 생각했을 때 예쁠 것 같은 본인이 생각했을 때 무난할 것 같은 제품들 위주로 해주시면 되고 잠옷 같은 경우는 둘 중 하나예요. 정말 고급스럽고 몸에 뭔가 딱 걸쳤을 때 아무 거슬림 없어서 비싸거나 두 번째는 정말 편하게 막 입을 수 있게끔 저렴하거나 근데 우리는 두 번째로 가야 되는데 두 번째로 갈 때도 너무 저렴하게 이런 것들보다는 어느 정도 적당히 여성용, 남성용 각각 해서 한 1만 원대 후반대, 2만 원대 초반 뭐 이 정도 가격으로 구성할 수 있게끔만 준비를 하시면 저는 충분히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선글라스예요. 선글라스. 선글라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패션 잡화 쪽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근데 패션 잡화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패션 잡화가 정말 다양하고 취향이 정말 제각각이라서 그것들을 하나씩 설명드리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중에서도 약간 통째로 턴키로 딱 보여드렸을 때도 여러분들 입장에서 만약 패션 잡화를 한다면 누구나 이런 선글라스는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선글라스 같은 경우는 그 원가 자체가 정말 저렴해요. 정말 저렴한데 여기서 포인트는 그렇다고 정말 1위안, 3위안짜리 싸구려 선글라스를 하시면 안 되시고요. 선글라스를 끼는 고객의 입장을 생각을 해서 내가 판매를 할 때 1만 원대에 판매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좀 고민을 하면서 소싱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싸기만 한 그런 1위안, 3위안짜리 하셔서 판매를 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한 9위안, 15위안 이 정도 생각하시고선 소싱을 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하나 더 조금 팁을 드리자면 요즘에 뭐 이런 거 유행하잖아요. 요런 느낌의 선글라스들. 근데 사실 이런 느낌의 선글라스를 취급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오히려 뭐 정말 그냥 스테디하게 매년 잘 나가는 이런 알이 큰 그런 선글라스를 좀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제품이 더 예뻐 보이면 그렇게 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저라면 이 제품을 소싱을 하시는 것을 조금 특히 초보자분들이라면 이런 느낌의 선글라스를 소싱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사실 이거는 정말 저의 개인적인 치트키 느낌이에요. 왜냐면 이걸 추천드릴까 말까 정말 많이 고민을 했는데 뭐냐면 기내용 캐리어입니다. 기내용 캐리어. 이게 재작년에 코로나가 끝나면서 정말 여행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났죠.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그러면서 이 캐리어 시장도 정말 많이 커졌고 캐리어가 생각보다 판매가 정말 무난하게 잘 됩니다. 뭘 하지 않더라도 잘 돼요. 물론 쿠팡이라든지 이런 데서 잘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큰 사이즈는 사실 브랜드 거 많이 쓰거든요. 근데 급할 때 많이 사시는 게 기내용 캐리어예요. 기내용 캐리어. 그래서 기내용 캐리어를 쿠팡에서 조금 내가 가격대를 잘 맞춰서 갖고 올 수 있다. 20인치 캐리어, 18인치 캐리어로 갖고 올 수 있다 하시면 이 캐리어도 해보시는 것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의견이고 이것도 똑같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부피가 너무 크고 부담스러워요. 그러면 넘기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넘기시면 돼요. 근데 저는 이 제품을 해서 정말 매출이 잘 나왔고 그리고 사실 진짜 시즌 때는 이 제품이 뭔가 들여올 때 창고 문제도 있고 해서 잘 못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부족해서 좁아서가 아니라 부족해서 그만큼의 물량을 받아올 수가 없었어가지고 조금 그게 아쉬웠었던 제품인데 올해도 똑같을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내용 캐리어 같은 경우도 조금 준비할 수 있으면 준비해 주시면 되고 이거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박스 포장을 해서 와야 돼요. 박스 포장을. 그래서 박스 포장을 해서 올 때 이 거래처에다가 박스 포장까지 가능한지 여부와 그 박스 포장까지 했을 때의 총 단가 를 협의를 해가지고 갖고 오셔야지 내가 한국에 갖고 왔을 때 일일이 하나씩 포장하거나 이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박스 포장이 되는지 또 체크를 하셔서 중국에서 소싱을 하시면 되고 사실 어떻게 보면 초보분들이 지금 당장 접근하기 어려운 제품은 맞아요.
근데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초보분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중급자, 고수분들도 좀 있으실 텐데 그분들 이 키워드 생각 안 하셨던 분들이라면 이 키워드도 정말 괜찮은 키워드니까 한번 해 보셔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오늘 마무리하고요. 오늘 영상 소싱 추천 지금 이렇게 마무리하고 제가 이 영상 댓글에다가 지금까지 추천해 드렸던 제품에 해당하는 1688 중국 소싱 링크를 조금 정리한 엑셀 파일을 댓글로 남겨 드릴 테니까 그쪽을 관심 있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그 링크를 통해서 무료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정말 그냥 무료 다운로드권을 카페에다가 올려 놓을 거라서 그 카페 링크를 드리는 거라 무료 다운로드해서 소싱을 하시든 뭐 어떻게 원하시는 대로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봐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중에 또 봄 소싱 추천을 갖고 올 거니까 여러분들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추천드린 제품들을 실행하느냐 안 하느냐는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아무도 강제하지 않아요. 제가 강제로 여러분들을 이렇게 끌어다가 "이거 소싱해." 이렇게 하지 않아요. 아무도 멱살 잡고 여러분들을 "이거 꼭 해." 협박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선택이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서 고민을 해서 뭐가 맞는 건지, 이게 맞는 건지 저게 맞는 건지 선택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봐 주셔서 감사했고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